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하나디펜스는 이번 달에 개최되었던 국제 해상방어 장비 전시회인 메덱스 2021에서 수직 발사 시스템 KVLS의 확장판인 KVLS2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직 발사 시스템인 KVLS의 개발에 성공해 이순신급 구축함과 세종대왕급 구축함, 대구급 프리기함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등의 함정에 탑재하고 있으며 KVLS는 미국의 림116에 해당하는 함대공 미사일인 해군과 아스록에 해당하는 대잠 미사일인 홍상어, 미국의 토마호크에 해당하는 순항 미사일인 현무3와 그리고 미국의 하푼2에 해당하는 함대지 미사일인 해룡 등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중인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과 탄두 요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신형 함대공 미사일 등에 대응하기 위해 KVLS를 확장한 KVLS2를 개발 중이며 KVLS2는 새로 도입하는 SPY-1 디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과 KDDX의 탑재가 예정돼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KVLS2의 크기일 것입니다. KVLS는 미국의 M41VLS와 같은 크기로 추정되고 있지만 확장형인 KVLS2의 전체 길이는 KVLS보다 2m 이상 늘어났다고 네이발 뉴스가 보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KVLS2는 거대한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이발 뉴스 기사에 게재된 이미지에는 KVLS2의 모듈 사이즈는 길이 3m에 너비는 2.4m이며 높이는 9.8m로 기재되어 있으며 KVLS2의 사이즈는 미국의 M41에서 가장 길이가 긴 스트라이커 랜스보다 2m나 더 깁니다. 물론 9.8m는 KVLS2의 모듈 크기이므로 탑재 미사일의 크기는 로켓 스토브를 포함해 9.8m 이하가 되겠지만 이를 감안해도 9.8m라는 수치는 러시아 해군이 채택하고 있는 9.58m의 길이를 가진 수직 발사 시스템인 3S-14보다 크므로 함정 탑재형에 한해서는 세계 최대의 수직 발사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KVLS2는 전부터 KVLS 대비 셀 면적은 180% 증대되며 셀 길이는 120%, 무장 탑재 중량은 185% 증가된다고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무장은 보다 강력한 추진화염을 방출하므로 기존 대비 135% 증대된 추진화염 처리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KVLS2가 개발된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LSAM 기반형의 차세대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과 해상 탄도미사일 및 요격 미사일 등의 보다 대형화된 한국형 미사일 체계를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즉, 무장이 대형화됨에 따라 그 수직 발사관의 크기도 대형화됨과 동시에 무기 체계에서 방출되는 로켓 모터의 화염도 강력해지므로 이에 발맞추어 내열 및 내상마 구조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KVLS를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연구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KVLS2의 개발은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KVLS 사업을 분담했던 하나디펜스가 맡아 개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KVLS2의 개발과 차세대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의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는 주변국에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ASM-3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여 개량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열도로 구성된 섬나라여서 이미 자국산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해 지난 1980년부터 배치했습니다. 일본 최초의 공대함 미사일은 80식 공대함 미사일로 마음속에 50km 사거리에 미사일 자체의 소형 추적 레이더 송수신부를 갖춘 유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80식 공대함 미사일은 영어로는 ASM-1으로 불렸습니다. 지난 1993년에는 ASM-2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이 미사일은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해 비행 속도는 빨라지고 사거리는 100km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적외선 이미지 유도 방식, 즉 적함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포착해 이를 이미지화해 표적을 추적하여 명중시키는 유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파가 발산되는 능동 레이더 추적 방식에 비해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좀 더 은밀하게 적함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하3에 200km의 사거리를 가진 ASM-3 미사일을 개발했으나 개발 기간 동안 중국 해군의 방공 능력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방위성 내부 및 공자대 파일럿들 사이에서 사정거리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와 일본은 ASM-3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 곧바로 기존의 ASM-3보다 사거리가 늘어난 개량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보다 더 강력한 공대함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 트위터인 지미체는 지난 3월에 YJ-83K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중국 해군 함재기 J-15 플라잉 샤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YJ-83K는 길이 5.3m로 터보제트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레이더 유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탄두 중량은 165kg으로
안에는 고폭탄이나 장갑관 통탄이 들어가며 순항 속도는 고도 20에서 30m 사이에서 마하 0.92 속도로 날아가며 해수면을 스치듯 비행하는 시스키밍 기능을 갖고 있고 종말 단계에는 5에서 7m로 급강하해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에 중국 국방부는 전폭기를 이용한 남중국해 공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며 이 훈련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중국 해군의 폭격기인 H-6J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인 YJ-12의 존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의 폭격기 H-6는 구소련의 Tu-16을 1960년대에 자국화한 것으로 여러 차례 개량을 거듭하며 현재 생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신형 K형은 탑재 엔진을 중국산에서 추력이 늘어난 러시아의 D-30KP로 변경하고 기체 구조와 항공전자도 업그레이드하여 날개 밑에 하드포인트가 2개 늘어나 총 6개가 되었고 무기 탑재량도 3톤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H-6K에 탑재된 램제 추진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YJ-12의 성능은 최고 도달 속도 시에는 마하 2에서 마하 4 사이며 사거리는 250km에서 400km로 추정되고 있으며 H-6K는 증가한 주의 가래의 하드포인트와 동체 무기창의 YJ-12를 모두 7발 이상 탑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YJ-12의 크기는 전장 6.3m의 중량은 2.5톤으로 전장 8.4m의 중량 3톤인 인도의 브라모스보다 훨씬 작지만 일본의 대함 미사일인 ASM-3가 전장 5.25m의 중량이 0.94톤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ASM-3보다는 큰 편입니다. 이 때문에 H-6K와 YJ-12 공대함 미사일 조합에 의한 포화 공격은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미 항모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한국 해군에 있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국방부가 작년에 존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구형의 H-6G가 아닌 신형 H-6K를 해군 사양으로 변경한 H-6J입니다. 즉 중국 해군은 H-6K 기반의 H-6J를 이미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중국 해군은 H-6J와 YJ-12의 조합에 의한 포화 공격을 독자적으로 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주변국의 대함미사일 전력은 증강되고 있지만 올해부터 배치된 해공의 최대 사거리는 겨우 20km이며 이 거리는 마하 2.5일 경우 23초에서 24초, 마하 4일 경우 15초, 마하 7일 경우는 8초 안팎이면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즉 중국의 YJ-12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2에서 4이며 일본의 ASM-3의 속도도 마하 3이므로 사거리가 짧은 해공은 23초에서 15초 사이에 중국과 일본의 공대함 미사일을 격추시켜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워낙 짧아 교전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고정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사거리가 긴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된다면 이를 보조하는 계함 방공 수단으로 해공을 운용할 수는 있겠지만 해공만 가지고 주변국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덤비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말이 됩니다. 이 때문에 주변국은 최소 40km 이상의 교전 거리를 확보해 가급적 많은 교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함대공 미사일을 중거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는 타입 054A 구축함의 경우 사거리 40km의 HQ-16 함대공 미사일을 32발 탑재하며 일본도 기존의 계함 방공 미사일인 림7C 스페로보다 신형인 림162 ESSM으로 일찌감치 대체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만 2020년대 이후 주력으로 운용할 호위함들의 주력대 공무장으로 해공을 배치하면 주변국들에 비해 대공방어 능력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주변국들의 대함 능력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해공의 사거리를 연장시키기 위한 기술을 작년부터 개발하고 있으며 KVLS-2는 앞으로 개발할 해공2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발사체인 것입니다. 앞으로 KVLS-2와 해공2 함대공 미사일이 무난히 개발되어 우리나라 해군의 핵심 방공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